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하며 기쁜 사연엔 함께 웃고 슬픈 사연엔 함께 울고 화나는 일에는 함께 욕도 해가며 스트레스 푸는 낙에 살고 있는 40대 애독자입니다. 사연 듣다 보면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쵸? 저 또한 사람 한번 잘못 만나는 바람에 결혼해서 가정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야 이혼하고 제 인생 살면서 사는 재미를 다시금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전남편이라는 놈은 참 사고도 가지가지로 치는 놈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없는 집안 형편에 혼자서 성공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게 짠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해서 이것저것 챙겨주던 게 그만 같이 애까지 낳고 사는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그 집안 형편에 제가 끼게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불쌍한 척 안타까운 척 일부러 제 동정심을 사서 제 입맛대로 굴어줄 만만한 마누라를 노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결혼하고서 그 집안 뒤치다거리란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했으니까요. 일찍이 호구를 알아본 셈이죠. 당신 이제 곧 있으면 애도 태어날 텐데 언제까지 사업 구상만 하고 있을 거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둘뿐이니까 어떻게든 헤쳐나갔다고 했어도 아이 낳으면은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애는 제대로 키워야 할 거 아니야. 누가 그걸 몰라서 이래? 나도 내 새끼 잘 키워보자고 밤낮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가며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 남편 안쓰러워서라도 말 한마디라도 좀 예쁘고 상냥하게 할 일이지. 당신 결혼하고부터는 그저 내 얼굴만 보면 돈. 그렇게 돈이 좋으면 나같이 없는 놈 말고 돈 있는 놈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결혼 후에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전 남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이 갖는 걸 차일피일 미루던 와중에 결혼 3년 차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의 존재는 기쁨보단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이면 이제 제 새끼가 나온다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겠지.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겠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어디 사람이 그리 쉽게 바뀌나요. 바뀌려면 진작에 바뀌어야 했을 놈이었습니다. 나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 뱃속에 내 새끼 품은 당사자가 나야.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나쁜 말 내뱉고 싶겠어? 그치만 나 이제 만삭이라 일도 더 못 나가잖아. 우리 지금 남은 거라고는 우리 결혼할 때 내가 해온 이 집 전세금이 전부인데 여기서 목돈을 더 만들어둬도 불안할 판에 당장 자금 융통 안 되면 이 집 전세 빼야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겠어. 그놈의 전세금 소리. 결혼할 때 그거 당신이 해왔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어디 하루 이틀이지. 돈 없는 놈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어떻게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대화를 걸어봐도 자격지심이 심한 전 남편의 반응이 항상 저 모양이었으니 불안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씩 폭발해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갈라서자고 하면 매번 저를 붙드는 건 남편이었어요. 미안해. 못난 남편 때문에 당신 마음 졸이며 사는 거 알아. 나도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세상살이 뭐하나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으니 자꾸 당신한테 화풀이만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부모를 믿을 수 있겠어? 형제를 믿을 수 있겠어? 나한텐 이제 당신이랑 태어날 우리 아기밖에 없어. 잘못했어 여보. 나 버리지 마. 아이라도 없었으면 갈라서기가 쉬웠을 텐데 뱃속엔 이미 아이가 다 자라서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아직까지 전 남편에 대한 정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던 터라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면서도 저는 전 남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도 그랬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전 남편 말고는 딱히 의지할 만한 다른 가족들이 없었거든요. 전 남편의 상황은 저보다도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식을 둘이나 두고도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어릴 적 공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셨다는 전 시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로 쭉 집에서 자리 보존을 하고 계셨고 남편이 사고 나기 전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라고는 없는 전 시어머니가 간간히 허드렛 일이나 부업을 하신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셨다고 해요. 가끔 친척들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해서 얼마간 돈을 타와서 쓰기도 하셨다는데 어린 마음에 부끄러운 자기 집 형편을 온갖 아쉬운 소리 해가며 좋아하지도 않는 친척들에게 비굴하게 돈을 타내는 제 어머니가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나라면 먹여 살려야 할 자식이 둘이나 있었으면 어디 집 근처 공장이라도 취직해서 작게나마라도 꼬박꼬박 돈을 벌었을 거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끔 일하는 척이나 하다 남의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말은 잘하지.
저도 제 새끼 가진 저를 두고 그 마음고생을 시켜놓고는 닮은 사람끼리 서로 혐오한다는 말이 저런 거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전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원망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워낙에 드센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식들에 대한 애정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더 큰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내가 저것들 없었으면 병든 남편 버리고 진작에 재가를 했을 것을. 그리고 내가 어미라고 집을 딱 지키고 있었으니 저들이 저만큼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 아니냐.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저들 인간 만들어 놨더니 어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먹고 자식 새끼들이라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자식 새끼들이라고 제대로 된 뒷바라지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자식들에게 부리는 위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친까지 없었더라면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기 때문에 전 남편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싫어하면서도 완전히 내치진 못했어요. 그게 제 새 가족인 저와 제 아이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양친이 다 저 모양인 탓으로 전 남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식당 주방보조부터 시작해서 당구장, 배달원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학교는 가는 둥 마는 둥이었죠. 저 같으면 제 자식이 저 대신 돈 번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저리 밖을 떠돌고 다니면 죄책감에 하늘이 미어지는 듯하고 제 한 몸이 부서진다고 해도 제가 생활전선에 나설 것 같은데 전 시어머니는 죄책감은커녕 제 어린 아들이 가져다주는 돈을 그렇게 반기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 어차피 학교 졸업하면 평생 돈 버는 게 일인데 일찍부터 돈 버는 어려움을 알고 살면 앞으로 네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고 생활에 보탬도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어차피 돈 잘 벌자고 학교도 가는 건데 벌써부터 돈을 다 벌어오니 학교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 제정신 박힌 부모들이 들으면 기함을 하실 만한 말을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전 남편이니 무슨 수로 제 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월급 봉투라도 갖다주는 날에는 간만에 집안에 분란 없이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 날이라 그것 하나만큼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이러한데 애들이라고 잘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의 손 아래로 단 하나 있는 여동생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질머리는 꼭 제 어머니를 닮았는데 하고 싶은 건 많을 나이에 항상 집안 형편은 쪼들리고 그나마 제가 몰래 일해서 번 돈은 어떻게 알았는지 전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알고 빼앗아갔다는군요. 니들 먹여 살리겠다고 제 어미 등골이 휘는데 딸년이라고 쥐꼬리만한 돈이나마 형편에 보탤 생각은 않고 제 주둥이만 생각하니 내가 기가 막혀서 살 수가 있나. 살 수가 있어. 아이고 불쌍한 내 인생. 그 꼴을 보고 나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겠지만 집에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제 어머니뿐이니 전 시누이도 집에서는 제 성질머리를 꾹 누르는 것 말고 살 길이 없었겠지요. 제 오라비가 돈을 벌고 있다고는 하나 그건 봉투째로 제 어머니에게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죠. 형편이 이렇다 보니 그저 남매 둘이서 서로 의지하는 것밖에 방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가끔은 전 남편이 손님에게 팁으로 받은 돈을 제 어머니 몰래 모아다 동생에게 용돈으로 슬쩍 찔러주기도 하고 동생은 제 몫으로 학교에서 받은 간식을 몰래 숨겨와 제 오빠를 챙겨주는 식으로 팍팍한 인생 서로 보듬어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 시누이는 제 오빠의 아내인 저에게는 그 별난 성질머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진 않는 모양이었지만 말이죠. 사람이 타고난 바가 있으니 전 시어머니처럼 미운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고는 잘못은 다 저지른 다음에야 사과를 하곤 했으니까요. 언니 미안해요. 내가 정말 언니 앞에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놈의 주둥이에 자아가 있는지 미운 소리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앞으로 진짜 조심할게요. 물론 저렇게 사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과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과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잘못을 있는 대로 저질러 놓고는 뒤늦게 납작 엎드려 사과 몇 마디로 수습하려는 게 꼭 저희 오라비와 닮은 걸 보니 남매가 맞긴 맞구나 싶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전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는 제 본가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저나 아이를 생각해서도 가까이 지내는 게 그렇게 좋을 리도 없었죠. 문제는 제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새로 시집와 들어온 사람이라고 귀한 줄 알 리가 만무했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새 사람이 시집을 왔으면 집안이 더 북적거리는 게 정상이지. 너 들어오고 나서 저놈이 더 집 밖으로 나돌아.
도대체 네가 뭘 하기에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러려니 했던 묻어난 놈이 점이 보는 눈길이 저리 달라져? 너 집에서 시험이 욕이라도 하냐? 남의 귀한 집 하나뿐인 아들 빼가고 내 아들이랑 나 사이에서 이간질이라도 하는 거야? 귀한 아들은 무슨, 평생 지갑으로 써먹던 아들이 새 가정 꾸리고 나서 그나마 벌어오는 적은 돈이나마 다 저희 집으로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겠죠. 평생 집안에서 1인자로 군림해 오며 싫은 소리 할 사람 하나 없이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답게 전 시어머니는 며느리라고 어려워하며 말 조심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라고 그런 전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있었겠어요. 굳이 시어머니까지 보태지 않더라도 저희 가정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시댁 일에는 거리를 두고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그래도 자기 모친이라고 저까지 시댁에 너무 거리를 두는 걸 전 남편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티를 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본인부터 자기 본가와 떨어져 지내고 싶어하는 걸 결국은 남인 저에게 강요할 순 없었는지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평생 호구를 잡혀놓고도 완전히 끊어내질 못하니 은근히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 고생을 해놓고도 결국 쉽게 가족을 놓지 못하는 그런 면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작 저 또한 그렇게 전 남편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끌려다녔다는 걸 그땐 몰랐지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생계를 책임진다고 남의 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인지 전 남편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내가 아주 다른 사람 밑에서 푼돈 그거 조금 벌겠다고 발시받으며 일하는 건 신물이나, 쥐꼬리만한 돈 그걸 월급이라고 주면서 그것도 사장이라고 요새 떠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저들이 사장이면 사장이지 무슨 내 상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것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갈며 살았는지 당신은 몰라. 누군들 남 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하지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내 가게라도 하나 하려고 쳐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당신 이제 아빠야. 사업은 천천히 생각하더라도 당장 어디라도 들어가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재촉이야. 당신 이렇게 보채는 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될 판이야. 자꾸 사람 피 말리지 말고 진득하니 좀 기다려줄 순 없겠어? 제 놈이 제 피 말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속없는 소리를 해대는 걸 보면 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아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 아버지나 저같이 불안한 환경에서 키우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돈이나마 어디라도 좋으니 전 남편이 어서 취업해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길 원했지만 아직도 전 남편은 사업에 대한 미련을 쉬이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고생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평생 겪어왔으면서 왜 이렇게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애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내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직장을 잡아야지. 내가 무조건 사업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집안 형편 좀 괜찮아지면 내가 뭐 때문에 반대를 하겠어? 우리 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더 이러는 거야. 이런 기회도 쉽게 오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급하게 취직해봤자 내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력이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고 또 그저 고만고만한 일자리일 텐데 그래가지고 언제 내 사업장 가지고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겠어? 당신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제 아버지 사장이랍시고 나보다 몇 살 차이도 안 나면서 얼마나 더럽게 갑질을 해대는 줄 알아? 내가 그 꼴 보면서 나는 반드시 내 사업하면서 내 자식은 나 같은 더러운 걸 절대 안 보게 해줄 거라고 얼마나 일을 갈았는 줄 알아? 내가 우리 혜진이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줄 거야. 그래요. 세상 어느 부모가 제 자식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현실을 생각해야죠. 당장 제 아들 입에 들어갈 간식 하나 물려줄 돈 한 푼 없으면서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결혼 전에는 비록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아도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에 그래도 생활력 하나만큼은 믿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사업 생각에 눈이 멀어버린 전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마음 편히 발 뻗고 잠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전 남편의 저 헛바람을 어떻게 잠재워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아들이 첫 돌을 지나고 어린이집 영아반에 입학이 가능한 개월수를 채우자마자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거 식당 일 나가봤자 돈 얼마나 된다고. 당신 몸이나 축나고 돈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그 다만 몇 푼이라도 당장 아쉬운 게 누군데. 집에서 한 사람은 매달 꼬박꼬박 돈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애 미래 생각하다가 이러다 당장 애 학교도 못 보낼 판인데 그럼 나라도 나가야지 어떡해. 참다 못해 폭발한 제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는지 전 남편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도 인간이면 그래야죠. 그렇게 저는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식당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엄마 품이 절실한 아이를 아침마다 떼어놓을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지만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식당 일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출산하기 전까지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까지는 전부 사무일이었지 몸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모양 빠진다며 좋지 않게 생각하는 전 남편에게 괜히 책 잡힐 일 하나 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리저리 제대로 닿지도 않은 파스를 붙여가며 그렇게 서서히 식당 일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식당 사장님께서 참 좋은 분이셨어요. 분명 식당 일이 손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보고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나도 젊은 날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남편 잃고 젖먹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피덩이를 데리고 먹고 살 일이 막막했었어. 그 전까지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다가 처음으로 식당 일을 시작하는데 그만 딱 죽겠더라고. 진짜 자식 새끼 없었으면 미련 없이 세상 등졌을 거야. 자기야 남편이 있지만 혼자 돈 버는 사정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린 거 떼어놓고 먹고 살겠다고 여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알아. 젊은 나이에 자기도